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6살 여성입니다. 몇 달 전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마치고 현재는 아들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운명 같은 사랑을 꿈꾸지만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에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그토록 좋아하는 거겠죠. 저는 정이 들어 익숙한 관계를 운명의 사랑이라고 착각해서 결혼했다가 호된 대가를 치렀어요. 어느 날 집안일을 하면서 애청하는 사연 채널을 듣다가 진짜 저렇게 억울하게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구나 싶더군요. 그러다가 제 결혼 생활이 생각이 나서 나도 만만치 않은데 신청해볼까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누가 들어도 화딱지 날 제 결혼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 부모님 두 분 다 공장 운영을 하신다고 바쁘셨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네요. 다정하셨던 할머니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어릴 적부터 정이 많고 남을 많이 챙긴다는 말을 곧잘 들었고요. 후에 사회복지 전공으로 대학을 나와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3년간 일을 하고 나니까 민원 처리와 사람들에게 질려서인지 그쪽 계열로 뭔가를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부모님은 당연히 집안에서 운영하는 공장 일을 해보라고 하셨지만 그것마저도 망설여졌고요. 그리고 나서 눈에 들어왔던 진로가 교정직이었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교도소 교도관이 되는 거였는데 여자가 웬 교도관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공무원 직렬 중에 합격률도 높은 편이고 뜨고 있는 직종이었거든요. 제 주변 사회복지 계열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진로 중에 하나였기도 하고요. 제가 법 쪽에나 공직 쪽 적성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던 차에 우연히 교정직을 추천받았고 본격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던 거였죠. 제가 서울 토박이에 본가 옆 동네가 노량진이었다 보니까 저는 어렵지 않게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공무원 학원에 다니다 보니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의 남편도 지방에서 올라온 고시생들 중에 한 명이었고요. 같은 공무원 학원을 다니는 수강생들끼리 밥을 먹다가 그중 한 명이 밥터디라는 모임이 있는데 같이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아침 공부와 아침밥을 같이 하는 모임이었는데 안 그래도 아침잠이 많은 제게는 너무 필요한 모임이지 뭐예요? 모임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그 친구가 모임의 조장이라며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모임에 들어가고 싶다고 남편에게 연락을 보냈더니 제가 다니던 공무원 학원 옆에 어느 고시원으로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후줄근한 추리닝에 빗자루, 쓰레기 봉투를 든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첫인상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제가 아는 얼굴이었거든요. 왜냐면 남편은 같이 듣는 수업에서 교수님 보조로 일하는 학생이었고 반장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 수강생들에게 홍반장이라고 불리는 존재였어요. 혹시 홍반장님? 밥터디 모임 조장이라고 소개받았는데 홍반장님이셨구나. 반가워요. 저는 같이 국어 수업 듣고 있는 진세라예요. 아, 기억나는 것 같아요. 평소에 교수님한테 질문 엄청 하는 학생 맞죠? 이번에 밥터디 들어오시려고요? 어디 사세요? 저희 모임은 학원 근처 사는 학생들끼리만 하고 있어서요. 파트너를 정해서 아침마다 서로 깨워주고 공부랑 밥을 매일 같이 하는 게 규칙이거든요. 만약 하루를 건너뛰거나 안 하게 되면 벌금을 내고요. 그래서 근처에 사는 조원들끼리 직접 가서 멱살 잡고 공부에 나오도록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바로 옆 동네 부모님 집에서 등하교하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아침잠이 많아서 모닝콜이나 강제 기상할 뭔가를 찾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임에 끼워주시면 안 될까요? 사는 곳 때문에 문제라면 제가 아예 여기로 이사 오고요. 네? 이사를 그렇게 갑자기 정해도 돼요? 보안이 서울 사람 같은데. 제가 10대도 아니고 나이 30에 뭐가 두렵겠어요. 어차피 본격적으로 공무원 공부도 해야 하고 까짓 넘어오죠 뭐. 이 고시원에 사세요? 네, 저는 경기도에서 살아서 고시 공부하러 여기 아예 이사 왔어요. 보시다시피 이 고시원에 살고 총무일도 하면서 있네요. 대단하시다. 고시원 총무일, 교수님 보조일, 공부 모임 조장까지
진짜 괜히 사람들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홍반장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네요. 다 의미가 있는 이름이었어.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고시 공부까지 하세요? 진짜 부지런하시구나. 당시 남편은 교육행정직 7급, 저는 교정직 9급을 준비했는데 남편이 운영하는 밥터디라는 모임에 들어가려고 저는 아예 남편이 사는 고시원으로 이사도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인연인지 남편과 저는 서로 파트너가 되었고 아침 기상, 공부, 식사까지 챙기는 사이가 되었죠. 같은 고시원, 공무원 학원, 공부 모임을 하다 보니 없던 정도 생겨버렸고요. 1년 뒤 저랑 남편은 나란히 공무원 시험에서 낙방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고 그렇게 전우회 같은 끈끈함을 기반으로 교제까지 하게 되었어요. 지금 떠올려봐도 그 당시에 남편은 대단한 남자였네요. 저와 함께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그 많은 알바와 고시 공부를 하면서도 스케줄 한번 펑크내거나 어긴 적이 없었다니까요. 저도 대단하다 여겼지만 모임의 조원들도 늘 남편을 보고 뭐라도 성공할 사람이라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였고요. 시험 공부를 하면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2년의 노량진 생활은 순식간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4번의 시험 낙방을 맞받고 남편은 계속 시험을 치는 장수생으로 남고 저는 진지한 고민 끝에 공무원 시험을 접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합격선 점수까지 근접했었지만 아는 선배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로 일해보겠냐고 제안이 왔었거든요. 공무원 공부 시작할 때도 3년 안에 합격 못하면 미련 없이 정리하겠다는 각오를 했었기에 2년이 지나 3년째 저는 취업을 선택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잘한 선택이다 싶고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시험을 치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항상 1차 시험은 붙는데 2차 전문 과목 시험은 늘 떨어지지 뭐예요? 그래서인지 몇 년간 아쉬움에 시험을 포기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취업을 하고 노량진을 떠나자 남편은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하더군요. 아무래도 직장인과 고시생이라는 상황이 너무 다르기도 했고 서로 나이가 30대 초중반이다 보니 결혼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죠. 남편은 헤어지자고 말하면서 제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돈을 벌고 자기는 학생의 백수이다 보니 사귀다 보면 간극이나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고요. 그리고 저도 결혼을 해야 하니까 지금 헤어지고 늦지 않게 더 좋은 남자 만나라고 했어요.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남편답게 헤어지는 이유도 그럴싸하더군요. 솔직히 저도 남편과 3년 가까이를 사귀었지만 열렬히 사랑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불타오르지는 않았기에 우선 그러겠노라 했고요. 그러고 나서 2달 뒤 우연히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그 단정하고 반듯한 사람이 누가 봐도 안 됐다고 할 정도로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저와 스쳐 지나가다 눈만 마주쳤는데도 눈물을 줄줄 흘리며 힘들어했어요. 도저히 저를 못 잊겠다고 하면서요. 삐쩍 말라서 맘고생한 남자친구 꼴을 보니 제가 도저히 그냥 못 헤어지겠더라고요. 저도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애인이랑 헤어지고 망가지는 사람을 한두 명 본 게 아니었거든요. 이성적이고 칼 같은 남편이 이별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할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일단 헤어지더라도 남편이 고시 합격하고 헤어지자고 하고 다시 만났네요. 다시 재회하고 나서는 제가 돈을 버니까 남편 밥도 사주고 옷도 살펴가면서 뒷바라지를 하며 만났어요. 양가에서도 4년째 만나는 사이다 보니 교제 사실을 모두 알고 계셨고 특히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예뻐하시고 고마워하셨어요. 내가 세라양 얘기 계속 듣기는 했지만 직접 만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마음도 예쁘고 얼굴도 얼마나 청순하고 이쁜지. 역시 우리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이 있고 복이 있어. 우리 명식이가 어딜 가서 점을 보면 받을 복이 그렇게 많다더니 전부 세라양 같은 기인을 만나려고 그런가 보네. 얼마 전에 시험 낙방했을 때도 우리 애 옆에서 힘이 많이 돼주고 이런 기인이 따로 없어. 우리 며느리 했으면 내가 원이 없겠네. 어머님, 기인이라뇨. 그런 말씀 마세요. 공무원 공부할 때 오빠가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됐었는데요.
저도 오빠한테 고마워서 더 잘하고 싶고 그래요. 아직 오빠 공부 중이고 결혼은 아직 말도 안 해본걸요? 사람이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 나는 왠지 세라 양이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것 같아. 어려워할 것 없이 뭐든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우리 세라 양 한다고 하면 뭐든 지지해 줄 테니까. 시댁에 첫 인사를 갔던 날도 저를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에서는 남편 직업이 없어서 걱정은 하셨지만 성실하고 공무원이라는 확실한 꿈이 있어서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부모님이 남편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밥도 가끔 사주시고요. 그 시기 남편은 또 시험을 낙방하고 슬럼프가 온다느니 앞으로 시험 칠 용기가 안 나느니 하고 좌절하고 있었죠. 그때 운명의 장난일까 싶은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저와 남편에게 뜻하지도 않은 새 생명이 찾아온 거예요. 시댁에서는 잔치가 벌어졌고 친정에서는 염려는 하셨지만 첫 손주에 너무 기뻐하셨어요. 서로 사귀는 것까지는 몰라도 임신과 결혼은 생각지도 못한 저희 둘은 고민이 되기는 했어요. 남편은 자기 앞길 닦느라 바쁘고 저도 취업하고 1년 차였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생긴 걸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양가 도움을 받고 빠르게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남편은 공무원 시험을 계속 치기로 했어요. 대신 합격을 빨리 하기 위해 7급에서 좀 더 낮은 9급 시험을 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7급에서 9급으로 낮춰 시험을 보는데 3년 동안 1차도 못 붙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남편은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러운지 시험 결과에 대해 말하기도 꺼려했고 특히 명절마다 양가에 다녀오면 괴로움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명절에 양가 친인척들이 모이면 남편을 붙잡고 그렇게 한마디씩을 던졌거든요. 명식이 너는 이번에도 시험 떨어졌다며? 애 아빠가 돼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냐? 마누라 보기에 미안하지도 않아? 7년 가까이 공무원 떨어졌으면 그만둘 줄 아는 것도 용기야. 얘가 시험 공부한 게 벌써 7년이나 됐나? 그 세월 버티면서 시험 공부한 것도 대단하다. 거의 성신승리네. 행정공무원 시험이라고 했니? 내 친구 아들이 공무원 시험 한 번에 붙었는데 기차 관련 일하는 데인데 그 어디더라? 철도청이요? 그래. 거기 한 번에 붙었다더라. 너도 행정공무원인가 하는 거 그만두고 철도청 시험이나 봐. 여태 안 됐는데 앞으로도 붙겠어? 합격하려면 고집 꺾을 줄도 알아야지. 네 엄마가 그렇게 백일기도 다니고 영험한 데 다 빌러 다니는데 왜 합격을 못할까? 시험은 실력을 떠나서 운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것도 아닌가 봐. 시험도 7급인가 친다 그랬니? 그럼 더 낮은 급수로 시험 쳐. 너무 높은 목표도 안 좋아. 자고로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하루라도 빨리 합격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사내가 가장 구실 못하는 것도 1, 2년이지. 아직까지 시험을 치고 있으면 색시 혼자만 고생하고 어떻게 해? 친척들은 공무원 시험을 가지고 얼마나 할 말들이 많은지 한 사람이 말을 시작하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아는 정보를 더해서 훈수두기 바빴습니다. 대부분 잘 알지도 못하는 잡지식들이었지만요. 본인들은 도움이 되고 잘 되라고 한 말들이었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선 넘는 간섭이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마다 별소리를 다 들었더니 남편은 언젠가부터 양가 모임에 안 가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원래는 침착하고 믿음직하던 남편 성격이 여러 번의 시험 낙방으로 점점 소심하고 까칠한 성격으로 변해만 갔습니다. 남편은 양가 어른들이 손주를 보러 저희 집에 와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방 안에 틀어박히곤 했어요. 처음에는 시험 공부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위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 혹은 게임 페인 같은 모습이었고요. 시험에 방해가 된다며 술, 담배도 안 하고 TV 시청도 자제하던 남편은 그 멋진 신념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다른 사람처럼 망가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응원했지만 저도 외벌이의 독박 육아라서 지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혼자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입고 먹고 하는 모든 걸 제가 벌어서 해주는데 남편이 시험 공부라도 열심히 하던지 아니면 제가 혼자 돈 벌고 육아한다고 고생한다는 말이라도 해주지 하는 마음이 들고요. 생색을 내는 건 아니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서운함이 한껏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 저희 세 가족이 가서 자고 온 적이 있었어요. TV를 보는데 신혼부부에 관한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서로 커플티를 맞춰 입고 여행을 가는 신혼부부의 일상을 담은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생각해보니 결혼 3년 차에 속도 위반과 남편의 고시공부에 밀려서 신혼다운 결혼 생활도 못 보내고 혼자 돈 버는 가장으로 전락한 제 삶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남편의 상황을 몰랐던 것도 아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온 삶은 너무 버거웠나 봐요. 같은 집에 살아도 남편은 자기 방 책상에만 앉아서 공부를 한답시고 집안일, 육아일, 저에 관련된 어떤 것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결혼을 해도 외롭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고독하고 혼자만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기분이었어요. 심지어 장수생이 되니까 남편은 자기 빨래, 먹는 것도 혼자 안 하고 제가 챙겨줘야 하는 지경까지 됐고요.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안 됐고 버겁다 보니 저도 모르게 오열하고 울고 있었더랬죠. 후에 알았는데 제가 TV를 보고 우는 모습을 우연히 지켜본 친정아빠가 가슴이 찢어져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앞으로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해보자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사실 친정아빠는 제조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예전부터 남편에게 언제든지 스카우트 할 테니 똑똑한 우리 사위 같이 일하자고 넌지시 말하셨어요. 물론 남편의 공무원 꿈을 응원하고 인정하셨기에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늘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만들어서 농담식으로 말을 하시고는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남편을 아빠 공장에 직접 불러서 따로 말씀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내 딸은 어릴 때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직접 못 키워서 더 애달고 소중하다네. 자네도 내게는 그런 자식이야. 말이 고시공부지. 몇 년간 실패를 반복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아프다네. 이번에 시험 떨어지고 더 힘들어 했다지? 아무리 부부라도 말을 할 수 있는 선이 있고 자네 속이 답답할까 싶어 내가 따로 불렀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덕분에 오랜만에 바깥 공기 마시고 기분 전환했어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매번 기대했다가 시험에 떨어지고 집사람 혼자 일하고 애 본다고 힘든 거 아니까 죄책감도 들고 하더라고요.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도 한두 번이지 이제 그 말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장인어른 딸 데리고 가서 고생시켜 죄송해요. 볼 면목이 없습니다. 자네 마음이야 그런 거 다 알지. 내 딸도 알 걸세. 그래도 우리 딸이 많이 힘든가 보더군. 그래서 말인데 혹시나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게나. 이번에 우리 공장 사무직 쪽에 자리가 하나 났는데 말이야. 자네가 행정 쪽 전공도 하고 해서 생각이 났어. 회계직 자리인데 혹시 해볼 생각 없나? 물론 사위라고 해서 낙하산 인사는 아닐세. 수습 3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테고 첫 월급은 적을 수도 있다네. 경력 상관없이 입사 가능하고 자네 적성을 살려서 할 수 있으니 어떨까 해서 물어보려고 했어. 그런 자리가 났군요. 늘 아버님 회사는 공장이라고 생각해서 사무직렬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네요. 안 그래도 올해가 고시 7년 차라서 그만둬야 하나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도 신경 써야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도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효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가? 내가 마침 잘 물어봤구만. 자네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얘기해주게. 전임이 3달 정도 더 근무하고 그만둘 것 같으니까 여유가 조금 있어. 혹시나 말단부터 일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면 그건 어쩔 수 없고. 나는 자네가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니 어느 자리에 가서도 잘하리라 믿어. 그걸 알기에 권해보는 거지. 다른 뜻은 없다네. 최근에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힘들었는데 감사드려요, 아버님. 진지하게 고민해보겠습니다.
다행히 친정 아빠의 고민 상담과 응원으로 남편은 잠시나마 예전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노량진에서 고시 공부하던 시절 남에게 인정받으며 일하고 공부하던 때가 떠오른다며 생기도 되찾았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조심스럽게 공무원 시험 그만두고 저희 아빠 공장에 취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공장 말단 사원이고 회계직이었지만 바닥부터 차근차근 일해보겠다고 했어요. 자기의 꿈을 접고 다른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야 얼마나 힘들었겠냐마는 오랜만에 보는 또렷하고 빛나는 남편의 눈빛에 저는 기꺼이 당신이 하는 선택, 응원하고 따르겠다고 했죠. 하지만 문제는 전혀 뜻밖인 곳에서 터졌습니다. 남편이 친정아빠 공장에서 일한 지 3개월이 넘어가던 어느 날 제가 남편에게 시댁에 언제 취업했다고 알릴 거냐고 넌지시 물어봤어요. 시부모님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안부 전화를 해서 남편 고시 공부에 대해 물어보셨거든요.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는 건 너무 부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시부모님은 제게 남편 안부를 묻곤 하셨어요. 그날도 시부모님이 남편 공부는 잘 돼가는 것 같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대충 평상시와 같다고 하고 넘어갔더랬죠. 제가 먼저 친정아빠 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면 생색내는 것 같기도 했고 남편 길을 살려주고 싶었기에 잠자코 있던 중이었어요. 남편은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말씀드릴지 고민 중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시부모님이 남편 고시 패스를 누구보다 열렬하게 바라고 있다는 걸 알기에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하반기 시험 칠 때가 됐는데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취업하고 나서 시험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기에 겨우 말을 돌려 무마했고요. 남편이 퇴근하고 왔길래 이제 정규직 전환도 됐고 일한 지도 오래됐는데 아직도 시부모님께 취업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뭐라고 했어요. 중간에서 거짓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더는 미루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시댁에 제대로 얘기하라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공직 생활을 오래 했기에 대를 이어 남편도 공무원 하기를